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중에 주전 선수의 부상은 항상 옵니다. 어떤 팀이든 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주냐, 안세의 영웅이 탄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스프링 캠프 2월달에 접어들면서 많은 인터뷰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롯데자이언츠 2월 캠프. 자, 감독 계약 마지막 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없어도 롯데라는 팀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자,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의 시선은 감독 계약의 마지막 해라는 틀은 이미 벗어나 있다. 보통 계약을 마지막 시즌을 맞이한 수장이라면 성적이 급급해하고 단기적으로 성과에 매몰되기 쉽지만 김 감독님은 달랐다. 롯데라는 팀이 갖춰야 될 문화와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아서 여유롭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즌이 시작되고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면 이런 여유로움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마지막 해 내가 없어도 롯데는 롯데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강한 팀 중심에 섰다. 자, 감독님께서는 이 캠프에서는 정말 선수단의 의식 변화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선수들의 기량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중심이 잡혀가고 있다. 팀을 위해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립이 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이 결코 부드럽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김 감독님께서는 의도적인 희생을 요구를 하며 팀 분위기를 다그쳤다고 해요. 자, 고참 선수들에겐 일부러 무리한 임무를 줘보기도 했고 선배들이 힘들어도 팀을 위해 던지는 모습을 보고 후배들도 형들도 이래 하는데 나도 대가리 받고 뛰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축구로 또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뛸 때 정말 대단했던 기성용 선수라던가 이청용 선수가 또 예능 채널에 나와서 하는 게 저렇게 대단한 선배도 대가리 받고 저렇게 뛰는데 내가 안 뛸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것처럼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후배들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외인 반즈 윌커슨을 뛰어넘냐. 와 죽이네. 롯데 외인 역대급 맞다. 이날 불펜 투구는 야 혼세 저리 가라. 롯데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불펜 마운드에 오르자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칭찬을 넘어 경외감이 들 정도고 엄청난 투구를 펼치고 역대급 외인이라고 칭찬을 좀 받고 있어요. 사실은 내부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번 시즌 롯데자이언츠 외인 투수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구속도 구속인데 실전에 완벽히 좀 돌입이 됐다. 몸쪽 꽉 찬 공 하이패스 백도 이미 실전의 등판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공이 지금 라이브 피칭이나 타자가 없을 때 정말 잘 던진 거 좋아요. 그런데 결국 경기는 운영입니다. ABS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내가 던진 공이 내가 생각했을 땐 스트라이크였지만 이게 볼이 판정이 나고 볼넷이 나오고 안타를 맞더라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국 극복을 해낼 수 있냐 없냐가 좋은 투수가 되냐 아니면은 떠나는 투수가 되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승엽 한동희 어디로? 오히려 더 나은데 나승엽 3루보다 한동희를 1루로 가서 롯데에서 펼쳐질 롯데자이언츠 내야 경쟁이 조금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요. 나승엽 1루보다 3루가 낫다라는 김태형 감독님의 피셜 파격 실험이 좀 있었습니다. 자, 김 감독님은 나승엽 3루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발 움직임이나 수비 메커니즘이 오히려 1루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경쾌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먼거리 송구를 해야 됐고 발놀림이 중요한 3루에서 나승엽의 운동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고 하고요. 도록 중심의 또 방향성. 전준우 선수는 쓴소리를 자철해서 쓴소리를 해야 방향이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고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그는 경쟁을 말한다. 이름값으로 자리를 지키는 시대는 끝이 났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 선수가 많다. 결국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하냐의 싸움이고 자기 역시 젊은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희라는 거포 자원이 합류한 것은 팀의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고 동희가 중심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강해질 거다. 동희가 잘 풀려서 등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매일 그려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정말 한동희 선수의 영입은 정말 플러스 효과예요. 한동희 선수의 영입 효과가 마이너스다. 그래도 못할 거다라고 응원하는 건 롯데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시즌 몸 상태가 최고였던 유강남 선수였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매번 스프링 캠프를 떠날 때 매번 몸 시즌이 최고였다. 자신감 너무 좋다. 몸 상태가 너무 좋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저번에는 10kg까지 감량을 하고 독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시즌 초반 잘 나가다 결국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즌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26시즌이 종료가 되면 4년의 FA 계약이 끝나고 또 한 번의 FA가 아닌 일반 계약으로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FA 계약 일수 미달로 일반 롯데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유강남은 내년에 일반 계약 신분으로 롯데에서 다시 뛰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계약 기간이 얼마
얼마 남지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팬들에게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캠프에서 흘린 땀방울을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송구 메커니즘의 재정비를 좀 하고 있고 어깨 통증 탓에 무너졌던 팔스로잉 밸런스를 잡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김진욱 선수의 각오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아픈 손가락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김진욱 선수입니다.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를 향한 관심이 좀 크다라는 뜻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아픈 손가락이고 고교 시절에는 전국구 선수라고 불렸는데 프로의 벽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까지 지낸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정작 KBO 리그 마운드에서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선수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무 지원을 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손가락 윤성빈, 이민석의 부활처럼 엄청난 퍼포먼스로 살아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위해서 김상진 투수 코치와 카네모라 사토루 투수 코치까지 모두가 달려들었죠. 몸쓰는 방법부터 재정립하고 있다. 자, 상체의 힘에 의존해서 공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체로 내리고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욱 선수가 공이 위아래 좌우로 굉장히 날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하고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좌완 투수들이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는 야구 커리어 인생을 걸고 타화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두성 선수의 간절함도 돋보였습니다. 스프링 세 번째 턴에 접어들 롯데 선수단은 현재 체력적으로 한계치에 달았지만 오전부터 야간까지 진짜 강행군의 코치진도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두성 선수는 이번에 온 이현근 수비 코치님에게 보충 수업을 좀 요청을 하고 시즌에 반드시 주전급 자원으로 도약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코치님에게 좀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두성 선수는 어떤 훈련하냐? 전체적으로 이제 이색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널뛰기 판자를 이용한 바운드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가 좋냐? 공이 튀는 순간의 바운드를 눈으로 인식하고 떨어지는 지점을 예상해 글러브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훈련이라고 하고 시각적인 능력을 극대화해서 실전에서 불규칙한 바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점심시간까지 포기를 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장도성 선수 수비도 좋고 타격 방망이도 좋기 때문에 정치를 볼 선수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감형 쿄야마 마사야는 인기가 많은 얼굴이어야 텐동님이 아빠 미소로 좀 토닥토닥 해줬고요. 김태형 감독도 아빠 미소를 짓게 한 쿄야마 마사야의 불펜 투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사야 선수는 팀 퍼스트 정신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고 그는 선발이든 중계든 개투든 상관없이 어디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선발이면 이닝을 길게 끌고 가고 중간이면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작은 결과들이 쌓여야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고 하고요. 사실 5선발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이고 이 선수 역시 김상진 투수 코치와 카나무라 사토루 코치가 공들이는 자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불펜이든 5선발이든 어디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베테랑의 중요성입니다. 자, 매번 하면 잔소리죠. 롯데 김민성이 보여준 베테랑의 품격이었고요. 대야진에서 그를 따르지 않는 후배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후배 선수들의 인터뷰 역시 가장 의지가 되는 선배로 김민성 선수를 꼽았고 그는 무게만 잡고 있으면 선배는 결국 바보가 된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후배들에게 속마음 얘기도 하고 어린 친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참 선수들이 먼저 벽을 허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결국 고참이 없으면 팀은 붕괴되고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처럼 결국 쓴소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고 밸런스와 조화를 잘 이뤄내는 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성 선수는 결국 팀워크 주전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메우냐에 따라서 롯데자이언츠가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했어요. 그 역시 말에 동의가 되는 게 시즌 중에 주전 선수의 부상은 항상 옵니다. 어떤 팀이든 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주냐 안세의 영웅이 탄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라 윤동희 선수입니다. 롯데 캠프장 타구 속도는 1위고요. 오버페이스를 경기하는 성숙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동희 선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스를 오버하지 않는 거다. 의욕이 앞서면 밸런스가 깨지고 부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타석의 결과보다 자신의 리듬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훈련에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만 캠프에서 몸을 만들고 일본 캠프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한 로드맵도 세워뒀고 대만에서는 저만의 리듬을 기억해내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도 롯데의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윤동희 선수는 해결사의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라운더 최충현 선수입니다. 최충현 선수는 삼성 시절 김상진 코치님 덕분에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코치님과 믿고 함께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코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어떤 거든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6홀드를 했던 그 영광의 시즌을 재현하기 위해서 최충현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 롯데에서 비슷한 케이스는 롯데자이언츠의 윤성빈 선수잖아요. 또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친하다고 합니다. 룸메이트까지 하면서 윤성빈 선수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처럼 최충현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태영 감독님 체제에서는 확실한 거는 키 크고 구위 좋고 공 빠른 선수를 정말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